이번 시간에는 마스크에서 사용하는 모드와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한 비네팅 효과, 마스크를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만드는 방법하고요, 동영상의 트래킹을 사용해서 마스크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에서 사용하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레이어를 제가 선택을 하고 여기에 마스크를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마스크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과 같이 마스크가 레이어 밑에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생성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를 하면 되는데, 이 모드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 마스크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크에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사각형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의 모양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언두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영역만큼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마스크 자체 하나하나씩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 여기 라인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폼 상자가 나와요. 그러면 얘 자체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 사이즈 있잖아요. 크기를, 이거는 솔리드의 크기, 레이어의 크기가 아니에요. 마스크 자체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마스크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아이콘으로 나오는 경우는 얘를 키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가면 이렇게 회전이 뜨잖아요. 이렇게 회전 모양이 나타나면 여기를 마우스로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트랜스폼 상자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으면 키보드에서 엔터를 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레이어,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트랜스폼 상자가 나왔고, 얘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죠?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였을 때, 그러면 지금 마스크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아니면 이 영역이 움직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 각각의 마스크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뭐냐면 레이어의 마스크 모드예요. 레이어 모드가 아니고 마스크 모드예요. 그래서 마스크에만 적용이 되는 모드인데, 이 모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애드라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의 마스크도 애드로 돼 있고 밑에 있는 마스크도 애드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마스크의 모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넌이 있고요. 넌은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애드는 합집합을 이야기를 해요. 합집합은 뭐냐면 지금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 A라는 오브젝트와 B라는 오브젝트가 전체가 다 보이는 형태를 add, 합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다시 서브 트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는 차집합이 돼요. 차집합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레이어가 빠지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 모양만큼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모드에서 인터섹트라는 거 있는데, 인터섹트는 교집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이 부분의 영역과 그리고 이 부분의 영역이 합쳐져 있는,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인터섹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마스크를 적용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 add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add라는 거 다 그냥 add로 놓고요. add라는 거 옆에 invert라는 거 있죠. invert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영역의 이외의 바깥 영역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더라도 이 영역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영역을 보여줘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역을 반대로 쓸 때는 이렇게 인버트를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전체를 다 넌으로 놓고 한번 얘들을 움직여 볼게요. 지금 넌으로 하게 되면 마스크가 적용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마스크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원래 솔리드는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 마스크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요. 이번엔 제가 얘를 마스크를 그냥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움직여 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그냥 움직이면 이 마스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레이어 자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다 애드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이 마스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자체의 솔리드 레이어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하고 제가 지금 움직여 놓은 상황을 확인해 보면 넌으로 놓을게요. 그럼 어때요? 지금 얘가 움직였죠? 움직여서 지금 이 오브젝트가 이쪽으로 옮겨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점은 애드이드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움직일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레이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스크 모드 중에 라이튼이라는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거는 하나의 솔리드에 마스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알고 있는 애드라는 게 적용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할 거는 이제 라이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튼과 다큰과 디퍼런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그냥 마스크를 적용해 놓고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여기서 세팅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떤 세팅을 바꾸냐면 지금 마스크가 지금 세 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에 여기 보면 마스크에 대한 불투명도 값이 있거든요. 얘가 기본 이제 100으로 돼 있잖아요. 다 100으로 돼 있거든요.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고 세 가지 다 세 개의 마스크가 다 100인데 각각의 투명도 값을 다르게 여기서 적용을 할게요. 얘는 80. 이 맨 앞에 있는 건 8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60을 줄까요? 두 번째 거는 60.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여기에서 40을 적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레이어와 그 다음 레이어가 겹쳐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값이 겹쳐져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앞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 얘는 뒤에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끔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때 쓰는 게 라이튼이라는 모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레이어에서 모드를 라이튼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라이튼.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부분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얘가 맨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밑에 가서 다시 얘도 라이튼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형태로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각각의 레이어들이 순서대로 쌓여 있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라이튼이라는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크라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크라는 모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마스크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투명도 값이 달랐을 때 나타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도 80, 얘도 60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겹쳐서 나타나는데 이때 다큰이라는 거는 두 개의 이렇게 마스크가 있잖아요. 두 개의 마스크가 있는데 두 개의 마스크에서 어두운 쪽, 그러니까 투명도 값이 더 많이 적용된 부분의 값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겹쳐지는 부분에 투명도 값이 더 많이 적용된 마스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디퍼런스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디퍼런스 모드는 지금과 같이 투명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가 지금 위에 있는 레이어가 80이잖아요. 80이고 밑에 있는 레이어가 60이란 말이에요. 투명도 값이요. 그럼 여기에서 디퍼런스를 내가 적용을 했을 때 이 중간의 값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중간의 값은
좌측과 우측, 그러니까 위에 있는 레이어의 80에서 60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값 60을 뺀 나머지 값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투명도 값이 20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100으로 줘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100으로 줄게요. 그러면 디퍼런스 값일 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서 100을 빼는 거잖아요. 이 100에서 100을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투명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뚫린 상태가 만들어지고 좌측과 우측은 투명도 값이 100에 100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게 돼요. 이 값에 따라서 여기는 100이고 만약에 여기가 50이에요. 그러면 여기 값은 이 레이어의 50과 같이 5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지금 같아지게 돼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와 여기는 같은 투명도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디퍼런스라는 모드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마스크를 제가 일단 다 치울게요. 두 가지 다 치우고요. 제가 이 솔리드에 마스크를 적용하면서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상자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add라는 모드가 하나 적용이 됐고요. 다시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만들게요. 자,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 때 단축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다 만든 다음에는 단축키가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그리고 있는 동안 모드에 단축키를 쓰시면 되는데 add는 단축키 A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서브트랙을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S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분의 인터섹트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I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큰 난 어둡게 하고 싶어. 그럼 어두운 부분을 쓰고 싶어. 그러면 D를 누르시면 돼요. 다큰. 그 다음에 라이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L을 누르시고요. 다음은 디퍼런스인데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다큰하고 알파벳 앞부분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디퍼런스는 F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크는 D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L 들어가려면 다시 A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그리는 동안 여기에 마스크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네팅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네팅 효과는 원래 DSLR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사진 옆에 약간 어둡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상 같은 걸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를 만들어 넣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펙트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마스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리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뉴 솔리드 그리고 사이즈 컴포지션과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검은색을 선택을 하고요. OK를 누르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덮고 있겠죠. 그러면 이 외곽을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원형을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마스크의 반대 영역을 어둡게 할 거기 때문에 이 마스크의 반대 영역 인버트 이렇게 인버트를 적용한 다음에 마스크의 패더 값 있잖아요. 패더 값은 F죠. 패더 값을 적용을 하는데 패더 값을 여러분들이 올리면 올릴수록 여기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너무 이 외곽이 너무 어둡죠. 이렇게 너무 어두우면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얘의 투명도 값 마스크의 투명도 값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작업 프로세스에 맞게끔 내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네팅 효과가 만들어졌는데 이 비네팅 효과는 이미지의 안쪽에 있는 색상이나 이미지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을 좀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눌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상 여러분들 만들었을 때 너무 붕 뜬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럴 때 이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좀 차분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키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 두 장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미지가 열리면서 밑에 있는 이미지가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타임 마커를 일단 여기 10프레임 정도 뒤쪽으로 이동을 해 놓고요. 얘한테 이제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각형 마스크를 적용을 할게요. 사각형 마스크를 얘 반만 적용을 할게요. 반이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까지 내가 적용을 하고요. 이 마스크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잘 맞춰 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이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어요. 한두 픽셀은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를 키워서 엔터 치고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이제 두 개의 마스크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마스크에서 키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느냐면 마스크에 이 마스크 패스라는 놈 있잖아요. 마스크 패스라는 놈에 여기 보면 스탑와치가 있어요. 스탑와치를 클릭을 해서 만들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패더 값이나 오펙스나 익스펜션 있잖아요. 이 나머지 속성도 마찬가지로 이 스탑와치를 이용을 해서 키프레임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도 값도 100에서 뭐 0까지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탑와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패더 값도 마찬가지로 스탑와치를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패스에 대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라인에 대한 움직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패스에 관련된 거는 이 마스크 패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면 키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프레임에 키프레임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프레임일 때 이 마스크가 열리게끔 만들면 되겠죠. 마스크가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요. 이렇게 트랜스폼 상자가 나왔으면 얘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얘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리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열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이 마스크도 여기에 마스크 패스를 나타나게 하는 단축키는 M이죠. 그래서 마스크 패스 나타나게 하고 처음 시작 지점 키프레임 설정한 다음에 타임 마커를 다시 2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트랜스폼 상자가 나타나게 하죠.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이쪽 바깥으로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양쪽 처음 시작할 때 얘가 그대로 있고 10프레임 갔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열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Shift F9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지 인을 적용하죠. 그러고 나서 한번 보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키프레임을 설정을 할 때는 여기 스탑와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 마스크에 대한 속성들은 이렇게 네 가지 다 요 스탑와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키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에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트래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일정 영역을 여러분들이 마스크로 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움직이는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따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따놓고도 좀 어색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의 일정 영역을 패스로 만들 때는 트래킹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좀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동영상이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이 위쪽 레이어에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레드 솔리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을 레드로 바꾸고 싶어요. 자, 레드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여기다 덮어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다 이제 구멍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구멍을 내는데 구멍을 내려면 얘의 이 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도형 툴에서 여러분들이 원형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더니 여기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내가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나 마스크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이 마스크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넌을 선택을 해서 마스크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부분을 이제 여기하고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요 원에 이런 식으로 맞게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 마스크에 이제 트래킹을 거는 건데, 트래킹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트랙 마스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트랙 마스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럼 이렇게 패널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얘를 트래킹을 할 건지 따라갈 건지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아날라이즈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하나씩 할지 한 프레임씩 이동하면서 내가 얘를 트래킹 할지에 대한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방식은 뭐 위치 값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퍼스펙티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포지션하고 스케일하고 로테이션 값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기울기 값이나 이런 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현재 선택된 건 마스크 1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서부터 얘가 옆으로 이동하라는 걸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그 부분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하나씩 하나씩 트래킹 하면서 여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 끝났습니다. 자, 다 끝나서 얘가 이렇게 마스크가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얘 부분을 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레드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스크를 다시 원래대로 add로 만들어 놓죠. 그러고 나서 add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 영역이 원래 영상이 나오고 여기 부분이 원래 레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버트 해주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레드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부분이 구멍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전에 여기도 봤겠지만 지금 여기 부분이 약간 뭔가 흰색이 많이 보여요. 그죠? 트래킹을 하다가 뭔가 흰색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여기 부분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트래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얘를 바깥으로 좀 더 빼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좀 더 빼고 얘도 좀 보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앞뒤로 트래킹을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할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얘가 트래킹을 쭉 하죠. 자, 그리고 끝나게 되면 여기에 다시 여기 부분이 아까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 약간 튀거든요.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이 튀니까 앞으로 얘도 다시 트래킹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래킹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주죠. 그럼 거꾸로 가면서 다시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다 트래킹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프리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부분에 한 프레임만 좀 바꾸고 싶어. 트래킹을 한 프레임씩 내가 하면서 수정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얘를 눌러가면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이상할 때는. 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프레임씩 하게 되면 얘가 안 됐던 것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트래킹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손으로 하나씩 일일이 따야 되는 그런 수작업들을 얘가 편리하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들 트래킹 기능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